자, 진월의 을목을 보겠습니다. 3월의 을목은 양기가 세차게 전진하니 개수가 먼저이며 병화는 다음이다. 화가 왕성하면 용개수하여 자윤하고 목이 왕성하면 병화로 설기하여야 한다. 이건 3월에 한해서예요. 목이 많다는 것은요, 수를 용신으로 안 쓰고 화로 설계한다는 것은 목이 많은데 수가 들어오면 목이 더 왕성해지잖아요. 그럼 비급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쓰지 않고 이런 경우는 병화를 용신으로 쓴다. 그 3월의 간목은 양목이니 봄이 깊어지고 간목이 왕성하면 경금으로 극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을목은 음목이니 춘목이라고 해도 간목처럼 용경금할 수 없다. 이는 목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데 간목은 강하고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이다. 부드럽기 때문에 와서 탁 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경신금으로. 개수와 병화가 양토하고 기토와 경금이 없으면 진월에는요, 진월에가 토가 있잖아요. 근데 금이 또 있으면은 이제 토생금 또 하겠죠. 그 개수와 병화가 투간했더라도 기토와 경금이 없어야지만 옥당에 손님이 될 수 있다. 그 기토와 경금이 있으면 평범한 사람이다. 혹 하나의 을목이 경금을 만나고 기토가 없으면 조금은 부귀할 수 있으나 현달하기는 어렵다. 혹 수가 많은데 기토가 있으면 재주는 높으나 발전하기 어렵고 무토가 있으면 이도에서 발전한다. 이제 수가 많을 때는 기토가 수를 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수는 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을목이 지지에 토가 하나 있는 거는 괜찮아요. 많으면 안 되죠. 경금과 기토가 혼잡하게 있으면 병화와 개수가 모두 있어도 합격이다. 기토가 투간하면 진월에서 제격이 되죠. 제격이 되는데 재관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수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토가 투간했다는 것은 개수가 들어오면 개수를 극하기 때문에 기토는 또 탁수를 만들죠.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건 괜찮으나 투간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수를 극할 때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월에는 진토 자체만 해도 충분하고 버거운데 또 투간하니까 좋지 않다는 거고요. 3월에 을목이 병화와 개수를 치용한다는 것은 상관 폐인인데 재관이 없어야 업당에서 정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을목은 부드러운 목이니 자윤을 좋아하고 극제는 싫어한다. 경금만 있고 기토가 없는 경우 관인상생으로 경금을 설기하면 소부기할 수 있으나 만약 기토만 있고 경금이 없으면 재주가 높아도 발전하기 어렵다. 제격이어도 을목은 이 기토가 투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수화를 용신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기토가 투간하면 화생토에서 병화를 설계하죠. 또 수를 극하죠.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병화도 없고 개수도 없다 그러면 기토로 해서 재물을 모을 수가 있죠. 이제 정화가 지지에 있다 그러면 이제 궁금쟁취하면 안 되니까 통간 용신으로 정화든 병화든 쓰면 그래도 먹고 사는 재물은 넉넉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가 많은 경우 기토의 극제는 마땅하지 않으며 수가 많은 경우 기토의 극제는 마땅하지 않으며 무토의 극제는 이로공명이다. 무토는 수를 가두리치기 때문에 또 재물도 얻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수를 극제해 주니까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무토가 수를 극해주는 그런 할 일을 본인이 그 무토를 치용하기 때문에 본인도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관과 인수를 치용하여야 귀하고 재관을 치용하면 귀하지 않다. 계수와 병화를 치용하는데 기토와 경금이 나타나서 식재관인이 모두 혼잡하고 배합이 마땅치 않으면 반드시 합격이다. 병화와 계수에 방해가 되는 것이 많으면 무조건 좋지 않다는 거죠. 병화와 계수만 투가 나고 지지에 토가 하나 있고 아니면 그냥 인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주가 청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혹 수국을 이루고 병화와 무토가 높이 투가 나면 과갑하고 무토만 투가 나면 일호공명이다. 수국을 이룬다 하더라도 신자들이 모두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없으면 격을 높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주중에 병화와 무토가 전혀 없고 지지가 수국을 이루면 고향을 떠나는 명절이다. 물 따라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제 연애 아까처럼 아까 그 예문처럼 연애 이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찍 고향을 떠나고 타향에서 일을 하면 오히려 좋아요. 그 곳을 벗어나는 것이. 또 연은 고향이잖아요.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시가 용신이다. 그러면 멀리 가면 거기서는 일이 잘 된다는 거죠. 여기 104페이지 아까 지나가신 거 있잖아요. 계수와 병화가 양투하고 기토와 경금이 보이지 않으면 옥당을 왕래하는 손님이 네. 되고 이렇게 네. 했는데 그러니까 기토와 경금이 계수 병화만 양투하고 기토 경금이 없어야 그 옥당에 귀한 사람이 된다 그런 그렇죠. 뜻이죠? 네, 이걸 수정하다가 제가 좀 문구를 네.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좋다, 아주 좋은 사람이 된다, 귀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경금과 기토가 없어야 좋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화와 기토를 쓰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 중에도 여름에는 술을 극하는 기토를 더 안 좋게 보고요. 이제 경금이 있으면 경금은 술을 생하고 금을 방해하지만 병화가 있으면 식신제사를 하면 그래도 소부게 할 수 있으나 경금은 술을 극하기 때문에 기토는 술을 극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다. 그러니까 금수 중에 경금과 기토 중에 어느 것이 더 안 좋냐 하면 여름에는 기토가 더 안 좋아요. 진월은 이제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또 진월에는 술을 극하는 진토가 딱 월지에 자리 잡기 때문에 기토가 투가 나는 것을 안 좋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잖아요. 무토가 수국을 극제하면 목의 뿌리를 배양하니 병화가 빼어나게 설계하면 부귀겸전이다. 수국을 극제하면은 토가 물에 섞여서 목의 뿌리를 배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병화가 빼어나게 설계하면 부귀겸전이다. 여기도 극제하면 또 설계하면 면자가 2번 들어갔어요. 만약 지지에 수국을 이루고 병화와 무토가 전혀 없으면 수가 범람하여 부목이 되어 이양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그냥 합격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일하다가 오래 하지도 못하고 조금 머물다 또 옮기고 한다는 거죠. 일파계수에 신금이 있으면 수가 왕한데 하나에 무기토가 계수를 극제하면 소부게 할 수 있다. 일파계수라는 거는
천간에 개수가 중중하게 있는데 신금이 있으면 수가 더 왕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의 무기토가 수를 극지하면 그 수를 많은 거를 좀 극지해주면 소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무기토라고 했는데 기토보다 무토가 좋습니다. 수를 가두리치는 거는 무토가 좋고요. 지금 여기는 임수가 아니고 개수로 했기 때문에 이제 기토가 극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만약 일파 임계이면 가난하고 또한 요절한다. 개수보다 임수가 많은 건 더 어렵습니다. 무기토가 하나라도 있어야 비로소 장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끝내는 기술직에 종사한다. 무기토가 있어서 임계수를 극한다고 해도 임수가 같이 투관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임수는 이 을목에게는 무정해요. 쓸어버리잖아요. 그쵸? 일파 개수에 신금이 있으면 금이 수의 세력을 따르게 된다. 일파 개수에 신금이 있다는 그냥 수화된다고 보면 돼요. 만약 진토가 수국을 이루면 토가 왕한 월이라고 하나 왕하게 볼 수 없다. 왜냐 신자진하면 이제 수로 변하기 때문이죠. 이는 미술토와 다르게 진토는 수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합을 하게 되면 수화되기 때문에 수국을 이루면 천간에 이제 무토가 투관하면 뿌리를 역할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지의 신자진 수국이다. 그러면 그냥 수로 보시면 되고요. 개수가 왕할 때 무기토가 극지하면 반생하는 공이 있으나 이제 반생하는 공이 있다는 것은 수에 흙이 섞여서 목을 자라게 해주니까 반생한다고 했습니다. 겸하여 임수가 있으면 충분지성이니 장수하기 어렵다. 임수는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이 분자가 달릴 분자예요. 만약 무기토가 겸하여 수를 극지하면 장수할 수 있다. 임계수가 투간하면 떠내려가면 사망하잖아요. 무기토가 수를 극해주면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기토 하나가 약하게 있으면 오히려 기토도 같이 멸하게 되죠. 시와 월이 모두 경진이면 이름하여 이경쟁합으로 화기격에 파격이 되어 가난한 사람이다. 양쪽에 경진이 있으면 을목이 을경합 양쪽에 그러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파격이고요. 좋지 않는 금이 양쪽에서 와서 토금이 버티면 가난한 사람이다. 만약 연에 정화가 있어서 하나의 경금을 극지하면 종화로 볼 수 있으니 무직의 권위를 잃지 않는다. 정화가 하나, 이제 병정화가 하나를 경금을 극합니다. 그럼 하나만 남잖아요. 하나만 남으면 을경합파해서 파기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봄의 목은 종화가 순수하지 않으니 종화를 해도 참되지 않다. 종격이나 화기격은 자기 계절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했죠. 설령 격을 이루어도 병화나 정화가 투관하면 가종이며 가화격이니 운에서 도움을 받아야 무직의 권위를 잃지 않는다. 가종이나 가화격은요 거의 그냥 합격이다 종격이다 이렇게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경신금이 함께 투관하면 정합하지 않으니 그건 진종이 될 수 있다. 이제 종살격으로 보는 거죠. 경신금이 같이 투관하면 여기에 병정화가 없어야 하고 종격은 종을 그러는 오행이 오면 안 되죠. 병정화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배합에 따라
가종 또는 파격이다. 가종은요, 또 방해하는 거를 운에서 딱 잡아주면 그때 괜찮아요. 10년, 20년간. 잡았을 때는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운이 다하면, 그러니까 대운이 20년이잖아요. 길게 보면. 그 운이 지나면 다시 또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아까 그분, 병정화 운에서 굉장히 대발했는데, 무신 운에서 욕심을 부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웠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20년이 지나서 나쁘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리고 좀 겸손하게 사업도 줄이고 그때 놀고 먹는 게 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업하는 사람은 바로 굳어나버리니까 운이 바뀌면